이번 코너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새로운 일요 예능 끼리끼리입니다. 나는 외향적이면 열정적이다. 나는 집돌이라는 소리를 잘 듣는다.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좋아, 사진! 좋았어! 고! 렛츠고! 아나운서. 우리 김정현 씨 아나운서. 야, 우리 MBC 김정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끼리야예요. 끼리야라고 부르시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끼리야? 오늘 여러분은 다양한 성향파 테스트를 할 건데요. 그 결과에 따라 흥끼리와 늘끼리 두 팀으로 나눠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있다고 한 멤버는 카트에 올라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고 리더십이 없다고 답한 멤버는 눈을 가리고 리더 말에 따라 카트를 운전하면 돼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성향. 솔직한 게 좋겠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될 거예요. 밀어, 직진대 밀어, 좀 밀어, 세게 밀어. 뛰고 있어, 형 좀 뛰어야 돼. 천천히. 멈춰. 좀만 더. 아, 미션 기다리세요. 제가 뭐 먹어야 되는지. 미션. 운전자가 손 안 대고 통순대 먹기. 왼쪽 조금만. 좀 수업. 앞으로 직진. 왼쪽으로. 왼쪽. 네, 왼쪽. 그걸 먹어, 그걸 먹어요. 인삼 한 뿌리 먹어요. 형, 뿌리를 핥으라는 게 아니고 먹으라고요. 그렇지. 됐다. 먹어. 됐다. 여기 있잖아, 여기. 앞을요, 그래. 앞으로? 왼쪽. 근데 이런 게임들이 우리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세림팀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이게 리더십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왼쪽으로, 형님 왼쪽 공간이요. 이제 빡빡! 정영아 직진. 서현 직진 왼쪽으로. 대가리 왼쪽. 조금만 오른쪽으로 해서 직진. 잠깐 스톱. 좌측. 정영아 밟아. 오케이, 직진, 쭉 직진. 누구야? 쭉 직진. 왼쪽으로 카메라 밟은다 야. 이거 모른다. 자, 박스 구간 이렇게 본인 지점 가세요, 본인 지점. 끝. 밟아. 세려. 왼쪽. 세려 왼쪽.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도 상관없어. 난 괜찮아. 너도 괜찮아. 갈 수 있어. 뚫고 가. 여기 물이야 물.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 오케이. 리더십 테스트 꼴등 팀은 명수, 성기호 팀 리더십이 부족한 두 분에게 더 멀리, 더 높이 보라는 의미에서 서울 구경을 준비했습니다. 아프지. 광희 씨도 그렇고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흥이 넘치는 친구들 보면 약간 기빨리는 성향이어가지고 처음이니까 이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시끄러운 사람들도 많고 여기 일단 광희 형 계속 시끄럽고 명수 형도 계속 시끄럽고 그래서 앞으로 성향도 성향이지만 웃음 위주의 끼리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스스로는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온다고요? 밀착 취재예요? 그할 감성. 마이크가 잡혀요? 저의 성향은 뭐 손끼리? 더 얘기하고 싶어. 저는 늘끼리입니다. 계속 변함없이. 오늘 테마는 바로 끼리끼리 캐리어 전쟁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캐리어를 걸고 게임을 할 거예요. 승리팀은 캐리어를 획득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있겠네. 진짜 막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다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춧가루, 콘, 이 정도로 여행 가방 사도록 하고. 이번 게임은 랜덤 제기차기예요. 이 앞에 놓인 선물 상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으로 제기차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야? 이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갈 상관없지. 뭐야? 이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갈 상관없지. 이거 괜찮아요? 야, 터져! 하나, 둘. 오케이.
몇 개 해야 돼?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저희가 만약 K에서 2개 차이로 좁혔습니다. 둘, 셋. 깜짝 놀랐어, 방금. 심장 약하시잖아요. 나 사람 머리인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 도전! 하나, 둘. 됐다. 세 개. 이게 변수가 있어, 이렇게. 세 개. 자, 두 개. 성공. 다시 3개로 벌어집니다. 11대 8.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제기차기 대회 나가서 2등 한 적이 있어요. 차기 대회요? 좋아. 86개 쳤었어, 86개. 저가 보여줘야 된다. 자, 먼저 공개할까요? 우리 팀 에이스. 풍선. 또!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설마? 우리 혁이가 풍선으로 하고 세이니까 좀 너그럽게. 야, 저건 10개 더 차, 10개. 86개 차요. 아니, 이건 무조건. 한 5개 차야 돼. 천천히 침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셋. 저거 안 해도 돼. 저거만 해. 저거만 해. 오예. 몇 개 했죠? 22개. 22개. 자. 되게 신동이죠? 우리 형 제기차잖아! 야,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야. 끝! 야, 거의 뭐 지금 저희가 캐리어 반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맞아요. 캐리가 오늘 벌꿀 받아. 자, 갑니다. 그러니까 저것 좀. 자, 이끌고 가자, 컵라면인데? 소리 못 치는 사람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아, 에너지 끝난다, 쟤네. 며칠 된 일 같네. 오늘 아침 한 명만 멀리 보내면 됩니다. 명수 형 이런 거 하다가 진짜로 어떻게 되셔? 자, 이번 게임은 길게 이어라예요. 마지막에 이거 캐리어 하나 하면은 이 망할 놈의 캐리어는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네, 국내 최초 성향 존중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주말 예능 프로그램 끼리끼리. 출연자의 성향별로 팀을 나눈 뒤에 미션 대결을 펼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포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컨셉 자체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역사나 정보를 주는 것이 보통 버라이어티가 약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정통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여행을 위주로 하는 버라이어티가 오히려 좀 신선하고 또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가움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긴 했고요. 흥미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에 좀 집착하는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카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로운데 대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 같은 장면이 두세 번씩 반복되는 건 좀 지루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리얼 버라이어티 하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장르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일종의 이제 서바이벌 형태의 리얼 버라이어티들이 있죠. 뭐 N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동거동락.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출연진들 간의 어떤 케미를 살리는 예능들이 리얼 버라이어티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1박 2일이나 아니면 무한도전 같은 게 대표적인데 저는 끼리끼리는 기획 의도나 1회만 봤을 때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 게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이 성향 존중, 성향이라는 아이템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좀 의구심이 남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야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것이 좀 명확하게 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개인 성향별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좀 관찰하고 실험이라는 설정까지 첨가를 해서 이런 관찰 겸 실험 버라이어티 포맷을 또 추가를 했잖아요. 이걸 잘 살리면 차별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좀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가령 이제 첫 회에서 쉬는 시간에 멤버들이 어떻게 활약을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 셀카 하나 찍어도 될까요, 단체로? 여기는 거의 셀카봉 수준이야. 셀카봉. 여기 셀카봉이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서 급격히 프로그램이 좀 루즈해지고 멤버들을 관찰하기보다는 좀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까지 과연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아직까지 좀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보는 게 이 10명의 출연진이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고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아요. 프로그램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합을 맞추는 그 과정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랜만에 보면서 웃음이 좀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얼 버라이어티의 부활이 반가우면서도 성향 존중이란 컨셉과 포맷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회까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던 게임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부분의 게임이 좀 멤버들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해서 원초적인 웃음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점. 그래서 주로 게임 종류를 보면 이제 밀가루 옮기기에서 밀가루 범벅이 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진흙탕에 범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원초적인 몽개그를 통해서 웃음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좀 되게 고루해 보였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모든 게임들이 그러니까 가학성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벌칙으로 이제 물사대기 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차가운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그런 미션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리얼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멤버들을 점점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거기서 웃음이 점점 자극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사라진 거거든요. 과거에 이 장르가 왜 쇠퇴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김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포인트에 정말 크게 동감하는데요. 가장 큰 게임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성향 컨셉하고 전혀 안 맞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더십하고 카트 밀기 같은 걸 보면서 저게 과연 맞는 연계성이 있는 게임인가? 그 옷 이어 길게 묶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바지들을 벗었는데 바지를 벗은 사람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흥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어떤 연관성도 전혀 없거든요. 게임으로 인해서 성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게임을 굳이 우리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가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진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런 고약한 게임을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거냐고. 그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게임보다는 오히려 장성규 씨가 그 인터넷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부분이 사실 필요 이상으로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어떤 상황이 딱 무방비 상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히려 잘 보였던 부분이어서 좀 재밌게 봤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오늘 이사하고 있는데 잔금이 없어서 아내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대. 아 진짜요? 잔금 입금만 해주고 올게요. 리얼이요 리얼. 7천만 원만 지금 넣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삿짐 센터가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 7천만 원을 어떻게? 나는 일의 한도가 한 번에 500만 원밖에 못 보내. 그럼 오피트 카드가 있어야 돼. 그럼 그걸 14번을 보내야 되는데 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아버지 부자잖아. 모아서 우리가 또 빌려주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성향을 보는 건가요? 성규 형, 계좌 성향이 아니라 그건 능력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게임 대결을 뭐 가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뭘 체험하게 하고 상황을 좀 주어져지는 게임으로 발굴한다면 좀 더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출연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끼리끼리는 베테랑 예능인 박명수 씨를 필두로 은지원, 장성규 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10명의 남성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있죠. 끼리끼리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인데 김정현 아나운서까지 포함하면 11명인데 전원이 남성이에요. 일요일 저녁 프라임타임 때 예능이 폭넓은 시청층을 겨냥해야 되는데 출연진 전원의 그 성별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점은 저는 이건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또 다양한 성향을 존중한다라는 기획 의도와도 굉장히 배치된다라고 봅니다. 그 출연진 전원을 남성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탐나는 TV에서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사회적 시선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영방송이 기존에 이제 공영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광고 수익으로 또 유지가 되어 있는 경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청률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물론 가장 큰 책임적인 부분은 제작진에 있겠지만 제작진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기에는 사실 이런 방송 환경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뭐 MBC 전체가 어떤 남녀 MC 비율을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리게 운영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지적 참견 시점도 그렇고요. 구해종주도 그렇고 나 혼자 산다, 언니네 살롱 여성 메인 MC들을 두루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아쉽다라는 거죠. 뭐 지난해 MBC 연예대상이 굉장히 다른 지상파 연예대상에 비해서 호평을 받았던 게 그 기존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연예인들의 활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적당한 이제 상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호평을 했고 MBC가 2020년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10명이나 그것도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폭넓은 시청층을 겨냥해야 되는 시간대에 전원을 이렇게 남성으로 채워버리면은 이건 MBC가 그동안 좀 다양성을 고려했던 그 기조를 완전히 깎아먹는 거거든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멤버 간의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10명을 모은 전체 모양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나 성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신구의 조합 같은 측면도 사실 좀 충족해주는 게 있어서 두 분이 대결할 주제는 박명수 씨의 명언입니다. 뒷부분을 좀 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형아 화이팅. 고생 끝에 늘끼리 고생 끝에 알아눕는다. 그래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런 느낌. 야 근데 비슷하대. 성규가 고생 끝에 몸 좀 눕는다. 그런 말줄 몰라 형님. 간단 명료하게. 아이고. 고생 끝에 허리 나감. 틀렸습니다. 늘끼리 고생 끝에 나 죽는다. 아이고. 늘끼리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성규야. 너 진짜 너무한다. 나 골로 간다는 줄 알았다. 이거는 명수 형 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야. 아니 나는 유명해졌어요, 이 명언이. 되게 유명해. 약간 베테랑과 초보의 조합이라는 재미 요소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순히 각자 노는 것보다 이 10명이 또 어떻게 뭐 연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앙숙이 된다던가 이런 약간 케미를 보여주는 것도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좀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장면에서 사실 저는 10명의 출연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이용재 씨가 아주 재치 있게 뒷조사하듯이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잭스키스 새 앨범이 나옵니다. 오. 2년 2개월 만이죠.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그냥 남들 뒤캐는 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남을 캐는 고향 어디예요? S1. 오. 우와. 학교 어디? 3139. 오. 진짜. 이분의 그 활약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예능에서 활약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일단 이 출연자 각자의 캐릭터라든지 다양한 연령층이 주는 좀 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1회 이미지 게임 중에서 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게임이 있었는데 가장 똑똑할 것 같은 사람은? 나는 저기 하승진. 농구 이거 스포츠 이거 머리 나쁘면 못해. 맞습니다. NBA에서 영어 못해서 온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농구를 더 못했어. 형님 호흡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쌓아가는 그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개개인의 자신들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10명들이 이제 묻히지 않게 연출하는 거는 나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멤버들을 가지고 뻔한 구도를 좀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명수 씨가 가장 베테랑으로서 여기서 사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 이분이 같은 팀에 이제 은지원 씨랑 만났을 때 출발하겠습니다. 입사라고 했을 때부터 딱 촉이 오더라고. 우리끼리 여행하는 여행이면 여행 가방에 쓴 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준다. 밥도 안 줄 거라고 봐봐. 그래서 나는 김치 이미 집에 있는 김치 그대로 들고 왔어 지금. 김치 부침개 하려고. 나는 다 즉석 식품들 사왔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죽하면은 이제 이 흐름을 내가 다 그러니까 읽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정도로 프로그램 포맷이 뻔하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의 행동도 굉장히 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능 베테랑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구도를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성향을 실질적인 성향을
좀 파악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야외 버라이어티 예능의 부활을 알린 끼리끼리. 프로그램 초반인 만큼 부족한 부분에 귀 기울여서 일요일 저녁 편안한 웃음을 안겨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